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20년 6월 6일 토요일 편히 많이 자고 좀 늦지막히 이렇게 출근하고 있습니다. 이제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요, 이렇게 고분양가 논란도 좀 있고요, 이렇게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. 이제 그 논란의 중간에 섰을 때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, 과연 이게 이제 적정한가 아닌가의 이런 차이거든요. 근데 이 적정 분양가를 이렇게 분별해 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. 사려는 사람은 많고 관심 있는 사람은 많고,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시장 논리입니다.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,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인데, 뭐 물건은 많지 않은데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. 요번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 뭐 이렇게 마스크 가격 올라가는 것처럼 살 사람들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, 이제 한정된 물량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, 또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거고. 여기서 이제 이 적정 분양가가 과연 얼마가 적정 분양가냐, 이걸 이렇게 좀 한번 봐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, 이제 PM을 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적정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좀 산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적정 분양가를. 참 이제 이거를 냉정하게 시장하고 시장 흐름만 놓고 적정 분양가를 판단을 할 것이냐, 아니면 이렇게 그 분위기, 그 다음에 상황을 같이 가미해서 적정 분양가를 판단을 할 것이냐, 이게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. 이제 지식산업센터도 분양이 잘 되는 현장일수록, 그 다음에 인기 있는 현장일수록 분양가를 정확하게 오픈을 안 해요. 분양가를 분양 계약하는 날까지도 대략적으로 얼마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, 절대로 금액이 얼마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픽스하지 않습니다. 사실 과거에는 이런 적은 없었어요.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 미리 딱 정해놓고 가격이 미리 다 정해져서 나오고 이 가격에 분양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지, 마지막까지 분양 가격을 이렇게 숨기고 오픈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없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,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시장의 상황을 동향을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거는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더 많은 거예요.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유심히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핫하게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도 이렇게 회자됐던 곳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, 대부분 뭐 맨 처음에는 가격을 뭐 600만 원, 그 다음에 700만 원, 그 다음에 800만 원, 900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막 한 900만 원대 분양하는 경우도 있었고, 뭐 1100만 원, 1200만 원, 1300만 원, 1400만 원 하다가 결국만 1500만 원을 분양하는 경우도 있었고,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맨 처음에는 1100만 원을 이야기하다가 만약 1500만 원을 분양을 했어요. 그러면 뭐 한 400만 원의 갭이 생기잖아요. 그럼 이거는 뭔가요? 이런 경우가 사실은 분위기가 반영된 거죠. 분위기가 반영된 거고 시장의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. 이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냉정하게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서 여기가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가, 요거를 한번 알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. 요거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사게 되면 그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땅값을 얼마에 샀고 건축을 얼마에 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땅값하고 건축비를 알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비용부적인 부분이니까요, 그 건물에 대해서 원가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원가 계산. 이제 요거에 기인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.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전문적인 분야일 수는 있지만, 그래도 이렇게 이 지역은 이 정도의 분위기가 반영됐구나, 이 정도는 좀 착안해 볼 수도 있는 이런 데이터니까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지식산업센터는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그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고,
땅 크기의 7배에서 8배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. 7배에서 8배. 땅이 1000평이면 7000평에서 맥스 800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땅값은 그 금액의 7분의 1 값이나 8분의 1 값이 쉽게 얘기하면 분양가라는 거죠. 평당 분양가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. 이해되시죠? 봐보세요. 땅값이 만약에 그 8배를 짓는다고 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지방인데 땅값을 800만 원에 샀습니다. 800만 원에. 그러면 그 건물의 분양가 중에서 땅값이 들어가는 금액은 100만 원이죠. 그 다음에 1600만 원의 땅을 샀어요. 1600만 원의 땅을 산 그 현장은 분양가에 땅값이 들어가는 포지션은 200만 원입니다. 그러면 38에 24. 2400만 원의 땅을 샀어요. 2400만 원의 땅을 산 현장에 땅값의 분양가 포지션은 300만 원. 그 다음에 3200만 원이 들어가서 땅을 산 서울 시내에 토지가 있다면 거기는 땅값으로만 들어간 포지션이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분양가에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건축비예요. 건축비는 지방하고 서울하고 대동 소유합니다.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. 이게 유일하게 차이가 안 나요. 지방도 400만 원이면 무난하게 지을 수가 있고 서울도 400만 원이면 지을 수가 있어요. 분양가는 그 건축비는 차이가 안 나는 거죠. 근데 토지가에서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이런 구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분양을 하더라도 최소한에 받아야 될 분양 금액이 있는 거예요. 땅값이 400만 원이고 건축비가 그 땅값이 아까 지방에서 800만 원에 샀을 때 건축비가 400만 원이라고 치면 기본 원가가 500만 원인 거고 1600만 원인 거는 600만 원이 기본 원가인 거고 그 다음에 2400만 원인 거는 700만 원이 기본 원가인 거고 그 다음에 3200만 원인 거는 800만 원이 기본 원가라는 개념이에요. 토지하고 건축만. 여기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. 봐보세요. 이거는 이제 순수 생으로 원자재로 들어가는 것처럼 원자재인 거고요.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밟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도 해야 되고요. 홍보도 해야 되고요. 분양사원을 저같이 분양 대행사를 선정해서 분양 대행 수수료를 줘야 되고요. 분양 홍보관을 지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홍보관을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죠. 돈이 들어갈 게.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 금융사에다가 이자도 둬야 되고요. 중도금 무이자 융자 요즘에 다 하잖아요. 중도금 무이자 융자 이자도 줘야 돼요. 이 비용이 적지 않은 거죠. 이 비용이 생각해보세요. 이제 3,200만 원짜리 토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. 땅값이 400만 원, 건축비가 400만 원, 800만 원.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용, 뭐 분양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금융비도 줘야 되고 요 비용이 한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 땅값이 3,200만 원이 땅을 샀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진이 10원도 안 남았을 때 원가가 1000만 원이 되는 개념이에요. 이해되시나요? 1000만 원? 그러면 이 1000만 원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는데 남아야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자기가 남는 마진폭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게 1200만 원이 기본선이 되는 거예요. 기본선. 1200만 원이. 12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마진이 남는 개념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착안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은 제가 이제 22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평균값이에요. 평균값. 지하도 분양을 하고 있고 지상도 분양을 하고 있고 기숙사도 분양을 하고 있고 상가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값을 평균값을 냈을 때 12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지하는 얼마를 받나요? 600만 원, 500만 원? 이 정도 받잖아요. 1200만 원을 못 받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지식산업센터도 저층부는 1200을 못 받고 고층부는 1200을 받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. 그 다음에
상가도 어떤 데는 조금 비싸게 받고 어떤 데는 조금 받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.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이 원가가 1200만 원짜리 지식산업센터가 한 1300만 원, 1400만 원이 되어야만 이 지하의 가격까지 상세를 하고 평균값을 1200만 원을 맞출 수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분양가가 1300, 14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가격입니다. 이게 정상적인 가격. 이 가격에서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고 관심이 많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이 올라간 경우에는 이제 약간은 조금 더 마진이 많이 붙은 이런 개념이겠죠.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분양가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. 땅값으로 이야기를 드려드릴게요. 지금 이제는 지식산업센터 토지가 서울 시내에서는요 2천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토지가 없어요. 2천만 원 미만에. 그러면 2천만 원 미만짜리 토지가 없다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땅값 포지션이 거의 한 300만 원 포지션 된다는 거 그랬잖아요. 3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건축비 400만 원에다 700만 원에다가 비용 뭐 한 200만 원, 900만 원에다가 기본적으로 1100, 1200만 원 정도가 되어야만 서울 시내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답이 분양가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. 떨어질 수가 없어요, 이게. 토지값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도 올라갔고, 대한민국 자체가 또 건축비도 지금 계속 올라갔고, 이렇기 때문에 그 분양가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냉정하게 또 시각을 딱 보고, 여기가 이 분양가가 적정하다, 아니다,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잘하는 게 뭐냐면, 이 분양가에 대해서 분석을 되게 많이 해봤고,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굉장히 많이 다뤄본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분양가가 진짜로 적정한 분양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가 있어요. 어디가 좀 저평가됐고, 여기는 주변에 공급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된 지역이다. 여기는 주변에 공급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열기가 들어가서 좀 고분양가로 올라간 지역이다. 이런 게 보여요. 이런 것들이. 이런 것들을 좀 어렵죠. 요즘에 이제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, 저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제가 그걸 자꾸 착시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뭔 얘기하고 있는 거지?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한번 또 알아들으실 분들만 알아듣고 이렇게 들으실 분들만 들으세요. 그러면 이 정도가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은 저는 항상 그거거든요. 아는 만큼 보이고 배우는 만큼 보이고 깨달은 만큼 보이고 더 잘 선택할 수 있으니까, 요렇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분양가를 이렇게 선택을 해볼 때 조금은 객관적인 비교 잣대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좀 해드렸습니다. 이해가 됐나요? 안 되면 그냥 댓글 밑에다가 못 알아먹겠다, 이건 뭔 뜻인지 모르겠다, 그것 좀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토요일입니다. 정말 6월 6일 현충일이고요. 실록이 푸르러 가고 있습니다. 참 너무 좋네요. 날씨도 좋고 시절도 참 좋고 참 좋습니다. 이런 날은 좀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준비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무실 가고 있는데 차가 좀 많이 막힙니다.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따뜻하게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요. 그래야만 우리가 더 인생을, 그 이야기 또 하나만 드릴게요. 참 사람들이 이렇게 재테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잖아요. 재테크, 돈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고,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, 돈이 어떻게 하면 돈이 벌어줄까라는 거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아요. 근데 건테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. 건테크 하세요, 여러분들. 건강, 이제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 시대,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오면 이 건테크가
재테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저는 깨닫고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. 여러분들도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주말 잘 보내십시오.